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소식들이 밤사이에 또 많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1625불, XRP는 25센트, 이제 거의 26센트 정도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고요. 비트코인의 강한 영향력 때문에 알트코인들은 허둥지둥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SBI 홀딩스와 기타오 회장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보시면은 블록체인 분석업체 스타트업 앱텔릭이 일본 SBI 홀딩스로부터 2,300만 달러 규모의 B라운드 투자를 유치했다. 여기에는 블록체인 분석업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영어 원문에 보면은 퍼블릭 블록체인 트랜잭션 트래킹에 스페셜라이즈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블록체인 거래 내역을 기록 및 조사하는 것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앱립틱은 최근 싱가포르에 지사를 설립했으며 이번 주 내로 일본에도 지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또한 SBI 인베스트먼트의 해외 투자 담당자 토모유키 니가 앱립틱에 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앱립틱의 CEO는 도쿄 및 싱가포르이 암호화폐 산업에 있어 매력적인 거점이 되는 이유는 활성화된 암호화폐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현지 규제 기관들이 기술 친화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저희가 돌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SBI가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투자자가 되었고, 참고적으로 SBI만이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알비온 벤처 캐피털, 시그널 파이어, 옥토퍼스 벤처, 센텐들 이노벤처 등등이 이 회사에 투자를 했고, 이 중에 SBI와 옥토퍼스는 이사직을 또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많이 집어넣었으니까 SBI 쪽에 담당자가 또 여기에 들어가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죠. 뭐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런 것을 뭐 감시하는 그런 역할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자, 아무튼 SBI가 이렇게 일립틱에 투자를 한 이유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SBI 홀딩스는 일립틱에서 제공하는 AI를 기반으로 한 머신 러닝 제품을 거래소와 그들의 사업 그리고 수탁 업무에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SBI 홀딩스 측은 일립틱의 이런 기술이 리플 네트워크의 거래 내역들을 기록 및 추적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SBI 홀딩스가 이 회사에 투자를 한 이유 자체가 리플사에 관련된 사업을 더 확실히 잘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또한 이 기사에서는 SBI 홀딩스하고 가로 열고 XRP를 대량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라고 또 이렇게 강조를 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기타오 회장은 최근에 바쁜 일정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3일 일본 금융청이 주관하는 파이낸셜 서밋에서 그는 참석한 후에 긴 프레젠테이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그는 XRP와 다른 암호화폐들이 그동안에 대중들의 수요를 늘려온 암호화폐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고, 특히 XRP 사용에 대해서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관계자들에게 X커런트와 XRP를 사용하는 X래핏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었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SBI 레밋이 앞으로 XRP를 사용해서 국제송금을 하는데 쓰이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SBI 그룹, SBI 리플 아시아, SBI 레밋의 협동 사업에 대해 강조했으며, 그 결과로 동아시아권 은행들과의 파트너십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머니탭 프로젝트가 미국의 리플사와 협동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머니탭을 통해서 기존의 지불 서비스를 위한 설치 비용 및 유지 비용을 없앨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최근에 머니탭에 더욱더 많은 투자 은행들이 참석을 하고 있다, 은행들이 투자를 위해서 참석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죠. 나중에 국제송금 기능이 머니탭에 추가된다라고 한다면은 참석하고 있는 모든 은행의 고객들은 머니탭을 사용해서 XRP를 이용 국제송금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SBI 레밋을 통해서 XRP 송금을 지원하겠다라고 일본 금융청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발표를 했죠. 이 전부 다 로드맵에 있었던 그런 사업 계획들입니다. 이제 점점 구체화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제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앞으로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전달을 해드린 정보에 의하면 기타오 회장이 R3를 통해 가지고 금융 분야 외에서도 XRP가 사용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죠, 일본에서. 현재까지 가격이 오르지 않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타오 회장과 SBI에 대해서 실망하는 모습들을 이제 종종 보여주곤 했었는데, 물론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은 정말 안타깝지만은 제가 봤을 때 기타오 회장 같은 경우는 이 자기만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자기만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하나하나씩 실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알아서 잘 하고 있다,
뭐 이 사람이 사업을 이제 시작한 사람도 아니고 이미 많은 성공도 거두었고 그 성공들을 바탕으로 XRP 및 리플사에 전부 다 올인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이 사업에 임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준비를 해본 소식은 바로 이 사이보스에 관한 소식입니다. 사이보스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스위프트에서 1년마다 한 번씩 여는 은행 및 금융 관련된 행사죠. 2019년도에 리플사가 여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리플사에 관련된 간략한 정보들이 나와 있고요. 리플사의 사무실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것에 관해서도 이렇게 살짝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잠깐 보시면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뉴욕에 하나씩 있고요. 싱가폴, 도쿄, 런던, 인도, 뭄바이, 상파울루, 브라질, 두바이, 시드니 총 9개의 사무소, 그 중에 8개의 국가의 리플사의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곧 있으면 여기에 어디가 늘어나게 되죠? 바로 상하이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죠. 중국. 자, 그리고 또한 엄청나게 이름 있는 은행들이 당연히 또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리플사, R3,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 ACI, 액센츄얼, KPMG, 딜로이트, HSBC, DTCC, TD 아메리트레이드. 또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기분 좋게 리플사의 로고를 굉장히 크게 올려놓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계속해서 IBM,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JP모건 이런 거대한 금융기관들 및 회사들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부스도 굉장히 큽니다. 널찍널찍한 자리를 줬죠. 바로 뒤에 붙어있는 부스를 보시면은 다우존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얘네랑 이제 바로 옆에 붙어있게 되는데, 리플사는 이처럼 엄청나게 큰 회사나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금융기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이보스 2019에서도 좋은 결과 및 발표, 그리고 더욱더 많은 네트워킹을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리플사에서 새로운 칼럼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출간을 했는데, 왜 우리는 결제를 하는가? 국제 지불은 빠르고 저렴해야 된다라는 주제입니다. 시리즈인 것 같고요. 첫 번째 시리즈인데 꽤 길기 때문에 제가 의역과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보통 서비스의 조건들을 중에 세 가지를 짚어보자면은 좋은 서비스, 저렴함, 빠른 속도, 이 세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조건들이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갖춘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찾아보기가 힘들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드신다고 하면은 음식이 이제 인스턴트니까 싸고 빠르지만 퀄리티는 떨어진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BMW 차를 운전을 한다 그러면은 차 퀄리티가 굉장히 높지만 가격이 비싼 그런 부분들을 놓치게 된다. 이런 예들을 이렇게 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한 번에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냐? 그것은 아니다. 기술의 발달과 함께 디지털 산업들 중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레몬 보험, 넷플릭스, 스카이프, 그리고 가장 두드러진 성공으로 아마존을 들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아마존같이 훌륭한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급하게 물건이 필요할 때는 온라인에서 주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길 건너 상점에서 혹은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아마존 역시 실제 상점을 세우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기도 하다. 자, 그러면 국제 송금 시장은 어떨까? 우리는 국제 송금에서 고려할 네 가지 사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서비스의 안정, 믿을 수 있는 서비스여야 된다는 점, 그리고 서비스의 속도, 세 번째로는 편의성, 그리고 가격이다. 웨스턴 유니온 같은 경우는 국제 송금으로 급성장한 회사이고 돈을 빠르고 편히 보낼 수 있으나 굉장히 수수료가 비싸다. 최대 수수료는 보내는 금액의 10%를 비용으로 지불하는 경우까지 있다. 은행의 경우도 이제 비슷한 편이다. 앞서서 언급한 국제송금이 해결해야 될 네 가지 조건 중에 두 가지, 바로 안정성, 그리고 또한 편의성은 인터넷과 기술의 발달들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 왔고, 특히 디지털 지갑과 모바일 지불 관련 서비스들이 금융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은 나라들 사이에서 크게 발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지만 국제송금에 대한 속도와 가격은 아직도 갈 길이 멀고, 특히나 이 속도와 가격은 공존하기가 좀 힘들다. 두 개를 한꺼번에 성취하기가 힘들다. 왜 그럴까? 그 이유로 각국의 외화를 움직이는 것이 정말 어렵고, 또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관들 때문이다. 대부분의 송금 및 거래가 전통적인 은행 밖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은행들은 여전히 국제송금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국제사회에서는 결제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머나먼 이야기다. 특히나 현존하고 있는 시스템의 배치 처리, 제한된 은행 업무 시간, 그리고 조직적이지 않은 시스템과 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런 상황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빠른 속도로 지불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할까? 사람들이 국제 지불을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고안해놓은 것이 바로 돈을 지정된 장소에 미리 보관해두는 프리펀딩 어카운트이다. 이를 통해서 바로 돈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을 해줄 수는 있으나 문제는 이 프리펀디드 어카운트는 관리 및 유지를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고, 맥킨스키의 자료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은 이 프리펀디드 어카운트를 사용할 때 송금 비용이 최대 35% 상승한다는 결과도 나와 있다. 이는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가 없다. 다음에 우리가 다뤄볼 주제로 우리는 과연 이렇게 속도와 가격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송금책에 만족하고 살아야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다.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이야기죠. 저희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왔고 들어왔고 또 그것에 대한 정답도 알고 있는 그런 주제에 관한 칼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그런 사안은 지금 현재 시스템은 반드시 바뀌어야만 한다. 정말로 구시대적이죠. 현존하는 은행 시스템, 체계, 그리고 유동성이 완전하게 결여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은 반드시 바뀌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뭔가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 해결책을 유일하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 리플사이고, 다른 회사들 예를 들어 JP모건 같은 경우도 자체 해결책을 내놨죠. 네트워크 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JPM 코인이라는 것을 내놨는데 그런 코인들은 이제 네트워크 한정되어 있는 코인이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개념이기 때문에 중앙화되어 있는 위험이 있다. 여러가지로 단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제한적이지 않고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용될 수 있고 세계 어떤 통화로든 쉽게 환전이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온 것이 XRP고 XRP 레저다. 아마도 이제 다음 칼럼 주제는 그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은 크리스틴 르갈드의 새로운 트윗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금융 관련 유로피언 의회 위원사에서 개회사를 맡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있는 내용에는 디지털 화폐에 관한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관은 소비자를 보호하되 암호화폐 혁신에는 개방적이어야 한다. 디지털 통화 등 신기술은 금융 안정성, 프라이버시, 범죄 활동 측면에서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적절하게 규제를 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더 큰 사회적 이익을 인식하고 혁신과 개발을 위한 공간 역시 허용해야 된다. 내가 22 유로피언 센트럴뱅크 총재가 된다면 기관들이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며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블록체인 혁신은 이미 전통 금융계를 뒤흔들고 있으며 기존 업계 종사자들에게 분명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 화폐의 비상과 현금 없는 사회로서의 이동은 멈출 수가 없겠죠. 더욱더 많은 디지털 화폐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XRP가 활약할 수 있는 무대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인터레저 프로토콜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인 상황들이 리플사가 바라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안에서 XRP가 리플사가 원하는 만큼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조심성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리플사나 XRP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들이 100% 성공할 거라고는 그 누구도 자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은 비트코인이나 다른 모든 사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사업을 해온 방식 그리고 사업이 발전하는 방향을 보고 저희는 베팅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 리플사는 훌륭한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짧은 소식인데요. 리플사에서 트윗을 날렸습니다. 링틴 아시죠?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링틴의 리플사가 사람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스타트업 기업들 중에 하나로 뽑혔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월급도 많이 주겠고 일하는 환경도 굉장히 좋다라고 하죠. 저는 더 나아가서 리플사가 이 스타트업이라는 타이틀을 떼고 이제 중견 기업으로 성공한 기업으로 이름을 사회에 알릴 수 있기를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링틴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최근에 좀 신기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링틴 같은 경우는 웬만한 기업가나 사업가 그리고 대학생들도 다 아이디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링틴상에서 크리스 랄슨의 프로필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이것이 무슨 일이냐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크리스 랄슨은 어째서 자신의 프로필을 링틴에서 지웠을까? 또한 어떤 사람들은 미겔 바이어스도 링틴에서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리플사의 경영 간부죠. 근데 이 둘 다 프로필은 트위터상의 프로필은 아직까지 잘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살짝 궁금합니다. 자, 언젠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을 저희가 알 수 있기를 희망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봐주시면은 제 채널이 살아남는데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광고가 나오는 동안에 다른 볼일을 보시면서 듣기만 해주셔도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여러분.